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을 갖기 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즉각적으로 또한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대한민국 안보 전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윤현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미 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지는 중동 또는 유럽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다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 뒤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파격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지난 31일이죠. 한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을 첫 해외 순방지로 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이어서 미국 신행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과시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일정을 보면 1박 2일이었지만 시간상으로는 24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에 연쇄 회동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자, 이번 행보의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방한 첫째 날 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일이죠.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를 태우고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 사령부로 이동해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 동향과 함께 이에 대응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기 전 동행 기자단에게 사드는 방어 시스템이라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이유도 북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나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고위 인사들과의 그런 만남, 트럼프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튿날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죠. 네. 이번 회담에 모아진 관심 정말 지대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 매티스 장관은 윤병세 장관,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날 면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특히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확장 억제 등에 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 청사로 이동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 간 외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의 위협 등 안보 현안은 물론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안보 무임 승차,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졌는데 이번 대화 테이블에 이 이슈들이 좀 올라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행보만 보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한미 동맹이었는데요.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핵심 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방위 공약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고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둬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 회담을 통해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국방부 간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을 지속 선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자, 윤현수 기자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티스 장관이 이 한미동맹을 아태 지역의 핵심 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의지를 우리 측에 재확인시킨 건데요.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한치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어진 회담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건데요. 또한 매티스 장관은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라고 외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and thank you. Thank you. 네, 저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동맹은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할 때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오자마자 사드 배치에 관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한 얘기 좀 전해 주시죠. 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극찬을 할 정도로 6.25 전쟁 이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투 지휘관으로 불리면서 미국 내에서 호평받는 인물인데요.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고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강경파에 속합니다.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도 이러한 매티스 장관의 성향이 그대로 표현이 됐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면 반드시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 시 압도적인 대응은 물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등으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도 양국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로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We stand with our peace-loving Republic of Korea ally to maintain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merica's commitments to defending our allies and to upholding our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s remain ironclad. 네.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하지만 이번에 이 매티스 장관의 방안은 분명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한편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안을 두고 북한은 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억지 주장을 또 늘어났죠. 맹비난을 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동원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끌어들였다, 노예 근성을 드러냈다 등 이렇게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지난해의 경우는 북한이 연초부터 서슴없이 무력 도발을 또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도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은 무모한 무력 도발보다는 강한 비난 발언만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주장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은 당분간 국제 정세 등을 살피며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게 그동안의 김정은식 도발 행태를 봤을 때 우리 군은 항상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면서 또다시 위협 강도를 높였는데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한 점, 또 최근 김정은이 북한군 탱크부대 훈련을 참관하면서 현장 지도에 나선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인 오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또 3월 중 실시될 한미 군사연습 키 리졸브 훈련이 북한의 도발 예상 시기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한미 당국 간 공조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한미 양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나눈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특히 한미는 올해 예정된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다만 미국 신행정부의 안보정책 변화 기류에 맞춰서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윤현수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